나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를 좀 준비하면서 검찰의 그 감찰 기능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데요. 대검의 감찰부장으로 계셨나요? 네. 예, 우리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감찰 방해한 혐의로 징계 절차가 있었고 1심 법원에서 그 사실관계가 감찰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4월 2일 한동수 감찰부장이시죠?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방해를 받았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한된 시간이라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채널A 사건과 한동훈 전 지금 이제 그 당대표 사이에 어떤 계속되는 소통 아니면 사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감찰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윤 총장께서 버럭 화를 내고 감찰을 갖다가 인권부 네. 인권위에다가 옮기라고 했던가 아니면 좀 모욕적 언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감찰 방해로 감찰을 방해받은 거죠. 제가 피해자이죠. 직권남용죄를 명백히 구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대검에서 이루어졌던 것 중에 판사 사찰, 네. 판사들의 성향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네. DB로 보완하고 있었다는 점도 감찰의 대상이었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사찰, 판사의 개인적인 정보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면 굉장히 재판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유들 사법농단에서 수사에 수집된 자료들이 거기에 활용됐고 이 부분도 역시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비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실명 나중에 처리된 밝혀질 겁니다. 처벌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실명 처리된 저도 그 자료를 21대 국회에 봤는데 네. 저도 이제 법조인이니까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떠오를 정도의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네, 저도 법원에 근무했는데 제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참고인 본인에 대해서도 그런 세평을 적은 게 있었습니까? 네. 본인은 없었고 아는 지인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 자료가 무슨 친족 관계 영장 신문 과정에서 그 전날 술을 마시고 신문에 안 나왔다는 등 아주 내밀한 정보들이. 고발 사주도 감찰을 하셨나요? 그렇죠. 고발 사주의 사건의 핵심은 2월 17일 날 뉴스타파 굉장히 신뢰도를 제가 높게 보는 그런 언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뉴스타파에서 2월 17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들을 보도를 했고 3월 31일 날 MBC 뉴스 데스크에서 그 채널A 사건이 보도가 됐죠. 그것들을 가로막기 위한 총선에 임박한 그 사건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 부분들 작성을 해서 현재 있는 여당에 전달이 된 그런 사건이죠. 이 부분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저는 감찰을 방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발 사주 손중성 씨에 대해서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1년에 선고가 됐고 네, 이번 주에 아마 항소심이 선고가 될 예정이고요. 네, 저는 그 법정에서 손준성 검사 개인이 한 일이 아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시와 승인을 받았다. 한동훈 현재 정치인이죠. 그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고 그분 판사님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 검찰의 특수한 경험칙들은 조직에 있어본 사람 손중성 검사 개인이 했으리라고는 생각한 사람 1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검찰 출신 의원들 여야에 계시지만 근데 지금 문제가 예컨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금 징계에 대한 행정 사건이 1심에서는 사실로 확인되었다가 지금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는 거죠. 절차가 좀 위반되었다라는 이유로. 네, 그게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정을 절차에 관한 해석을 했는데요. 그 부분들 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되게 절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시 새롭게 절차를 진행해서 또 징계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 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징계 문제는 기본적인 범죄이고 또 관련돼서 상고도 안 했고요. 1심과 2심의 결론이 불일치한 사건이고 검사징계법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지금 이제 감찰 방해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도 방해하고 있다. 또 백혜령 경정에 대한 마약 수사도
방해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검찰의 감찰 강화에 대해서 혹시 뭐 체험하신 분으로서 말씀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얼마만큼의 시간이 부여된지 모르겠습니다. 진술해도 될까요? 네, 1분간 하세요. 뭐 감찰 기능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오늘 후보자 청문을 보면 검찰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과제는 검찰 개혁이지만 또 시대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알 권리하고 표현의 자유하고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세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제가 읽어본 그 언론의 보도와 그 자기 계좌를 이용하고 많은 20억이 넘는 이익을 받고 매수 주문을 하면 이건 주범입니다. 단순한 방조범이라고 어느 의원이 해석해서 제가 놀라겠는데요. 그 기소해야지 검찰 내 수사권 유지가 되는 거죠. 그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명품백 사건, 이거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편파적입니다. 거기에서 기조부장이 이제 거기에서 그 정책기획과장이 간사하고 기조부장이 이제 그 구성에 참여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방적인 무혐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 당사자만 참석해서 하죠. 이거는 심지어 1분만도 못합니다. 선거인단의 추첨으로 그 위원이 구성돼야 되죠. 그 도이치모터스 저는 일반 시민들은 알선수재, 나아가 뇌물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민들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결정과 달라집니까? 또 하나 특수활동비. 왜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까? 자료 공개하십시오. 거기에 저는 감찰부장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게 본래 용도대로 쓰여진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유상범 간사님, 또 곽규택 위원님, 또 주진우 위원님, 또 이성윤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죠. 네. 거기에 본래 용도대로 쓰신 분들 없습니다. 자료 네네. 공개하십시오. 네네, 정리해 네, 주시죠. 그러면은 불필요한 논쟁들이 다 없어집니다. 네, 안동수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상하겠습니다. 네.